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맨 1단원 첫 번째 나오는 단원이고요. 제목은 여행을 왜, 어떻게 할까라고 되어 있고요. 선생님은 본격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기 앞서 우선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여기 왼쪽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는 전반적인 이 도시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첫 번째 중단원 여행의 의미, 종류와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글귀를 한번 보시면 여행은 생각의 산파이다 라고 적어져 있어요.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주는 게 아마 여행의 의미가 되지 않았나 라고 여기에 있는 알랭드 보통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움직이는 비행기나 배나 기차보다 내적인 대화를 쉽게 끌어내는 장소는 찾기 힘들다.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장소를 요구한다. 다른 경우라면 멈칫거리기 일수인 내적인 사유도 흘러가는 풍경의 도움을 얻으면 술술 진행되어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너무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내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도 있구나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지도와 그 지도에서 나타나는 이 도시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행지리라는 과목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보통은 지리 선생님들이 많이 가르치시다 보니까 지리적인 내용 혹은 지리 지식을 많이 첨부해서 가르칠 수가 있어요. 선생님 또한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면 간과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우선 이 지도상에 보시면 아프리카 대륙이 나와 있고요.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지금 현재 이 지도상에 사진상에 보이는 도시는 바로 여기 빨간 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도 남쪽에 위치한 이 나라는 바로 우리가 보통 줄여서 이야기했을 때 남아공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선생님은 지리 선생님이긴 하지만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수도를 다 알고 있지는 않아요. 참고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수도가 3개로 이루어져 있다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입법수도, 행정수도, 사법수도 이렇게 3개로 되어 있고요. 요하네스버그, 케이프타운,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고요. 참고로 지금 여기 TV 화면이라는 여러분 책에 보이는 곳은 아마 책에도 나와 있을 텐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여기 보이는 경기장, 축구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 2010년이었던가요? 2006년, 2010년? 그때 남아공 월드컵 할 때 축구 경기를 했던 실제 경기장이고요. 그 주변으로는 파란색의 골프장뿐만 아니라 야구장, 축구 연습장 같은 부분들이 눈에 보이고 있고요. 뒤쪽으로 보면 하나 산이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이 다음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한번 보면은 여기 쭉 펼쳐지는 그런데 산의 모습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산의 모습도 있겠지만 여기에 보이는 산은 어때요? 이렇게 평평한 수평지층을 보이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수평지층 그리고 실제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치루떡처럼 층이 져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 이 지역은 과거에 퇴적이 된 지역이구나. 퇴적이 되었다라는 건 무엇이 쌓였다라는 소리가 되는 것이고, 이게 쌓이려면 우리가 보통 과학 시간에 이야기하는 침식, 운반, 퇴적이라는 이 세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지형 형성 작용을 이야기했었을 때, 깎이는 거는 일반적으로 높거나 돌출된 부분들이 많이 깎이는 것이고요. 운반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운반이 되어지는 거죠. 물론 이때 운반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지형 형성 작용 도구가 필요한데, 대표적인 게 물, 그리고 뭐 얼음과 같은 것들이 운반을 하는 기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 운반을 할 때는 선생님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일반적으로 깎여졌던 물질들이 물과 빙하라는 기제를 통해서 낮은 곳에서 쌓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낮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제일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렇죠. 물이 모여들 수 있는 곳이 바로 퇴적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보이는 산은 현재는 육지에서, 여기 케이프타운 지금 사진에서 봤을 때는 제일 높은 곳이지만, 과거에는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땠을 것이다. 낮았을 것이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어떤 물질들이 이 지역으로 와서 쌓였고, 그 쌓였던 지형이 어떻게 되는 것? 위로 올라가는 것. 이렇게 올라가는 걸 융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단 하나의 사진에서 이러한 자연의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상의 위치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1학년 때 사회 시간에 배웠으면 알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바로 적도에 해당하는 위선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적도는 위선 중에서 가장 길이가 긴 선이 되는 것이고요. 그 적도가 지나는 선의 지구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는 각도를 우리는 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위도는 90도까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요. 북쪽으로 90도, 남쪽으로 90도. 그래서 지구를 절반으로 나눈다면 이 위쪽이 북반구가 되는 거고, 아래쪽이 남반구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남반구에 위치한 지역.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곳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면 우리나라하고는 계절이 정반대가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겨울이라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여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름이라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겨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계절의 모습을 우리는 위치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로선이 경선이라는 건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경선 같은 경우에는 지구상의 어느 지역을 다 긋든지 거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기준을 정하는데 조금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선의 기준을 정하던 때, 정확한 연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1800 몇 년도였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였고요. 이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자기 나라를 지나가는 경선을 세계의 표준 경선으로, 기준이 되는 경선으로 정하고 싶었는데, 누가 조금 더 힘이 셌냐면 영국이 조금 더 힘이 셌었고, 그래서 영국의 그린위치를 천문대를 지나가는 경선을 본초 좌우선이라고 해서 그린위치 민 타임, 그린위치 천문대에서 민
측정한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본초 좌우선이 만들어집니다. 참고로 또 본초 좌우선이라고 한다면 본초 좌우선이라고 하는데요. 본은 기본이 되는 거예요. 초는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 좌우라는 개념이 이제 여러분이 혹시 12간지라고 들어보셨는지는 다들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우리가 이제 그 60갑자 이야기할 때 그 자축인묘 시작할 때 그 자하고 온데요. 여러분 시계를 생각하면 돼요. 12시, 6시가 있고 9시, 3시가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열, 열하나. 이 기준이라면 12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자예요. 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가 됩니다. 그러면 좌우선이라는 건 위쪽에 있는 12과 아래쪽에 있는 6, 즉 자와 자시와 오시, 물론 이제 나중 개념이긴 하지만 자와 오를 연결한 선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 선은 어떻게 연결했다는 소리다? 세로로 연결했다는 소리다. 그래서 경선은 세로로 그어지는 선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프랑스가 아닌 영국을 지나는 선에서부터 그었기 때문에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지나는 선 같은 경우에는 영국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서 시간이 빠르다. 혹은 우리나라는 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서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시간이 느리다. 이런 정도의 개념은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현재 시각이 예를 들어서 낮 12시 정각입니다. 낮 12시 정각. 그러면 영국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보다 9시간이 느립니다. 그럼 여기에서 빼기 9를 하면 12에서 9를 빼면 3시가 되는 거죠. 즉 영국은 새벽 3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지도 하나만 가지고도. 물론 여러분은 아직 이 부분까지는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이런 시차 관련된 내용은 여행을 할 때는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은 해외여행을 가본 친구들이라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갔었을 때 낮이겠지만 한국에서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밤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 사진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한 내용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1단원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행의 의미, 종류와 영향, 그리고 교통수단의 변화와 여행의 관계,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여행, 바람직하고 안전한 여행의 계획 등 4가지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여행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행의 의미, 종류와 영향. 자, 여행의 의미입니다. 교과서 10쪽이에요. 여행은 세상을 보는 눈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 정말로 여행을 다니면 뭔가 바라보는 느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뭔가 멋있거나 아니면은 내 마음에 심금을 울린다거나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부분들을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다양한 의미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여행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내가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나에게 다른 의미가 된다. 그러므로 여행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활동입니다. 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활동일 뿐만 아니라 나 또한 바꿀 수 있는 나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여행이라는 것. 자, 여러분도 언젠가 대학생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고등학생인 시절에도 충분히 여행을 다닐 수 있잖아요. 다녀오고 난 다음에 뭔가 느껴지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여행의 참된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여행의 종류 중에서
나만의 여행을 설계하고 의미를 만들어 가자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간단하게 여행의 다양한 의미와 종류를 말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여행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젊은이들이 조지아의 스바네티에서 트레킹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는 카프카스 산맥 남쪽에 위치한 공화국으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어 1991년에 독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비에트 연방은 구소련, 소련을 의미하는 거고요. USSR이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말하지 않겠어요. 그냥 소련이었고요. 91년도에 당시 소련의 대통령이었던 엘친 대통령이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 독립국가가 되면서 독립국가 연합, 그게 나중에 지금의 러시아로 변신을 한 거고요. 여기는 조지아라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트레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일반적으로 이 선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푸른색의 모습들, 그러니까 적어도 풀과 나무가 살 수 있는 지역이라면 그 위쪽으로는 풀과 나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라인을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설선이에요. 설선고도. 눈이 있는 선을 연결한 지역. 이 설선고도가 점점 과거에 비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고 있다. 설선고도가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낮아졌거나 아니면 계절적으로 봤었을 때 여름이 내려왔다라면 겨울이 되고 위로 올라갔다라면 여름이 되는 이런 계절의 변화라든지 지구온난화라든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자, 간단합니다. 여행의 의미. 이게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수업의 그냥 딱 메인 메뉴가 되겠는데요. 여행이란 일정 기간 일상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활동을 말합니다. 좁게는 여가와 놀이, 넓게는 집 밖에 발을 내딛는 모든 순간의 연속을 말합니다. 여행은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으로 새로운 세계에서의 경험은 삶의 지혜가 됩니다. 여행은 다양한 의미로 인식됩니다. 같은 장소를 여행한 개개인이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부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활하는 학교라는 공간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누군가에게는 학교를 지독히 가기 싫어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학교가 유일한 안식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 또 다르니까. 오늘날의 여행은 삶의 의미로까지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특히 청소년기의 여행은 사회성 발달과 의사결정 능력 향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행은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는 행위로서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수용하는 안목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여행은 인생의 진로 설정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청소년기 동안에 여행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지금 현재 고등학교 시절 입시라는 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인 저로서도 여러분에게 놀러 가세요. 방학이면 야 방학 때 그 좀 보충서 만들면 어때? 좀 그 시간 이용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조금이라도 같이 시간 같이 하면서 놀러 좀 가라.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솔직히 그렇게 말은 하고 싶지만 그래도 공부도 하면서 틈틈이 혹시 시간이 된다면 한 번은 가보실 수 있으면 가세요.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는 없겠는데 어쨌든지 청소년기 여행은 진짜 소중한 자산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대학교도 어떻게 생각하면 24살까지는 조금은 더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때까지는 진짜 특히 대학생 때는 정말 가시면 좋겠다. 적극 추천입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 여행의 다양한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5번까지 밑에 나와 있는데요. 변화 예측과 유연한 수용.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해석하면서 나에게 맞는 것으로 바꾸는 것. 자, 두 번째는 무엇을 보고 있어요? 나침반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방향을 설정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사람이 함께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는데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부분. 그리고 해먹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 치유와 행복.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날아다니고 있죠. 모험, 도전, 용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행의 의미, 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다양한 의미가 될 수 있겠고요. 여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선생님은 나에게 있어의 여행은 즐거움이다, 행복이다. 그냥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의 여행은 뭐 어제도 처음에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치이다. 왜냐면 나는 그동안 여행을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 두 번째 여행의 종류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바로 이어서 화상 수업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배운 내용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중요했던 부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질의응답 시간 갖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끝이에요.